가슴의 선택, 머리의 선택, 노무현과 이인재의 엇갈린 행보. 우공은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북쪽의 태행산과 황옥산 때문에 길 다니기가 불편하니 갈아엎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모두들 좋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90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 것이며 파낸 돌과 흙은 어찌하겠냐며 혀를 끌끌 찼다. 우공은 흙이야 발해의 바닷가에 버리면 그만이지 하면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 우공의 세 아들과 손자는 흙과 돌을 파서 운반하고 우공은 그것들을 삼택이나 들것에 담아 발해의 바닷가로 옮기기로 했다. 발해까지 갔다 오자면 꼬박 1년이 걸리지만 우공은 개의치 않았다. 이웃에 사는 지수라는 사람이 해괴망측한 그들을 보다 못해 늙어 꼬부라진 그 몸으론 산의 한 기퉁이도 허물지 못할 거라며 비웃었다. 그러자 우공은 내가 죽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하고 손자가 죽으면 손자의 아들이 하고 손자의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의 아들의 아들이 하면 언젠가는 평지가 될 거라며 오히려 지수를 나무랐다. 우공이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산신들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저러다가 정말 산이 없어지면 큰일이겠다 싶었다. 산신들의 시간으로는 1000년도 그리 긴 것이 아니었다. 산신들이 옥황상제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옥황상제는 우공의 진심과 끈기를 가상하게 여기고 하늘의 장사들로 하여금 산을 옮겨주도록 했다.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우공이산의 우화다. 대한민국의 이후 정치지형을 결정지은 1990년 1월의 3당 합당. 서로 좋아하지도 않고 뜻을 같이 하지도 않았던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말처럼 구국의 결단이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켜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제2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에겐 제1야당의 김대중을 제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며 제3야당의 총재였던 김종필에겐 또 다른 희망을 더듬을 수 있는 선택이었다. 때문에 그들의 합종연행은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고려한 극히 사적인 결단이었다. 당시 국민적 여망은 영호남을 대표하는 오랜 정적, 김영삼과 김대중의 합당이었고 그것이 정석이었다. 그러나 김대중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김영삼의 선택은 특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고민을 주었다. 국민들이 원치 않았던 합당의 대열에 몸을 섞을 것인가, 따로 갈 것인가. 초선 의원으로 오공청문회에서 스타가 된 노무현과 이인재는 사뭇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닮은 꼴, 다른 선택. 노무현과 이인재는 모두 빈농의 아들이었다. 링컨을 닮고 싶고 좋아했던 두 사람은 현역 병장으로 제대한 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 변호사를 했다. 김영삼을 통해 정계에 입문,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초선 의원이었지만 논리적인 공격으로 오공청문회에서 이름을 날렸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도 함께 활동했고 장관도 똑같이 한 번씩 지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스타일과 지향은 달랐다. 이인재는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거쳤다. 초중고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명석한 머리 덕분이었다. 노무현은 상고 졸업 후 막일까지 해가며 먼 길을 돌아온 투박한 들꽃이다. 이인재는 온실에서 자라나 꽃을 피운 화려함이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야생마와 잘 길들여진 준마이고 결과론이지만 100m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선수에 가깝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다름은 무엇을 선택했는가였다. 노무현은 3당 합당을 야합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로 규정했다. 당연히 따라 나서지 않았다. 이인재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믿기로 했다며
YS의 선택을 따랐다. 따라 나서는 길은 사는 길이었다. 부산 출신으로 YS와 척을 지는 것은 해선 안 되는 선택이었다. 이인재는 승승장구했고 노무현은 가라앉았다. 레이스의 90% 지점까지는 노무현의 지는 선택. 노무현은 1992년 부산에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서울 종로에 출마했으나 역시 떨어졌다. 이명박, 이종찬 등과 맞붙었는데 당 서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3위에 그쳤다. 그러다 1998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이명박이 서울시장 출마를 이유로 떠나면서 치르게 된 보궐선거에서 이겨 어렵사리 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다시 낙마를 하고 말았다. 종로에서의 재출마가 이기는 선택이었으나 노무현은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지기 위해 호랑이 구린 부산으로 향했다. 사람이야 홀륨하고 좋지만 호남 연고에 새천년 민주당 후보를 뽑을 수는 없지 않은가 라는 것이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의 안타까운 정서였다. 10여 년간 5번의 선거에서 반쪽 선거에 한 번 이겼을 뿐 사패를 거듭한 노무현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갔다. 그리고 2002 연초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전에 뛰어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뒤 몇몇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불철주야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역시도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2002년 3월 9일 제주를 비롯 15개 시도를 돌아 4월 26일 서울에서 끝나는 국민 경선제. 첫 선을 보인 26부작 정치 드라마의 초반 주인공은 이인재였다. 철새건 아니건 대세는 이인재였다. 이인재는 부동의 1인자였고 노무현은 지지율 10% 미만의 군소 후보였다. 하지만 이인재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노무현은 최대의 승부처인 광주에서 일약 1위를 하면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새천년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었다. 단역으로 출발해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노무현.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었고 기꺼이 실패를 선택하며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은 바보 노무현을 좋아하게 된 덕분이었다. 마지막의 성공, 그것은 수많은 실패로부터 터져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비주류의 마이너리그 출신인 노무현의 험로가 그쯤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같은 당의 인사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의 문제였다.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들은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질 것 같은 싸움인데도 편법을 쓰지 않고 전공법으로 치고 나가는 노무현에게 마지막까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 덕분에 노무현은 지는 선택을 했으면서도 최후의 경기에서 이겼다. 지금 졌다고 다 진 것은 아니고 지금 졌다고 종국에도 지는 것 또한 아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할 건 해야 한다. 502산의 정신을 사랑했던 노무현 대통령. 현명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현명하지도 못했지만 현명했다. 머리를 따르지 않고 뜨거운 가슴을 믿었기 때문이다. 언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까? 글쎄요. 딱히 언제라고 말하기가. 대통령을 해야겠다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게 꼭 그런 것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요. 그럼 언제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까?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2006년 3월 경향신문 편집국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단독 회견을 끝내고 점심을 하기 위해
함께 청와대 영빈관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평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의 대답은 그다지 명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일생의 목표를 대통령에 두지 않았으며 실패는 예상 가능한 길, 성공은 극히 불투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인재의 이기는 선택. 이인재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다. 충만한 에너지로 만나는 사람을 들뜨게 하기도 한다. 내가 경향신문 사장으로 있을 때 우연히 그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대뜸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경향신문 정말 강해요. 최고입니다.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라며 덕담을 쏟아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최근 동정을 기억하기 좋게끔 정리하여 전달했다. 이인재는 영민하고 강한 사람이다. 언제나 눈에서 빛이 쏟아져 나온다. 40대 기술론을 외칠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동안은 그렇게 계획대로 나아갔다. 이인재는 3당 합당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결단을 주도한 김영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독재 세력에 굴종하기 위해 통합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독재 세력을 제압하여 민주화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통합을 결단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그의 생각대로 김영삼은 많은 방해 공작을 뚫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냈던 이인재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1993년 노동부 장관에 올랐으며 이러한 경력을 발판 삼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1995년 첫 민선지사가 되었다. 거침없는 행보였다. 경륜이 쌓이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점점 올라갔다. 젊은 정치인 이인재는 과감히 대통령이 되고자 주사위를 던졌다.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경선에 나선 이인재는 특유의 바람몰이로 경선을 선도했다. 여론조사 1위의 성적을 바탕으로 대세론을 펼쳤다. 미국의 클린턴, 영국의 블레어 등이 정상에 오르는 추세여서 그의 행보에도 신바람이 났다. 하지만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이회창에게 무릎을 꿇었다. 억울했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게다가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이희창은 아들의 병역 문제로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인재는 돌연 결단을 내린다. 그가 내린 선택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여 대통령 뽑기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이인재는 이회창 후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몸 담았던 신한국당을 버리고 국민신당을 창당한 후 독자적으로 출마했다. 그의 선택은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 듯 보였다. 한때는 지지율에서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를 앞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경선 불복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그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졌다. 그래도 이인재는 맨손 출마로 500만여 표를 얻었다. 졌지만 아주 초라하지는 않은 성적표를 받게 된 이인재는 국민신당을 1998년 DJ의 새정치국민회의에 넣으며 다시 양지로 나왔다. 그리곤 2000년 민주당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다하는 한편 본인은 논산에서 출마, 어렵지 않게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으며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당당히 나섰다. 경선 전만 해도 대세론에 불을 지피며 단독 선두를 달렸던 이인재는 늘 지기만 했던 군소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노무현에게 결정타를 얻어맞아 레이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달 동안 단독 선두를 달리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어이없게 추월당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직, 바람, 리더의 마음 등을 꼽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승패의 원인은 노무현의 지조였다.
지조 때문에 10여 년간 음지를 떠돈 노무현과 그것과는 관계없이 양지만을 활보한 이인재 중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를 따져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인재가 이번엔 경선불복 후 억지로 결승에 나서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탈당, 이회창을 지지하며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그 당의 이름으로 배지를 달았다. 두 번의 패배, 그러나 이인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이명박, 정동영 등과 싸웠지만 득표율 0.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쓸쓸히 퇴장했다. 1년 후에는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에도 탈락했지만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5번째 배지를 달게 된다. 경기도지사를 하느라 빠진 것을 제외하면 이인재는 늘 국회의원에 뽑혔다. 그러나 같은 당의 이름으로 배지를 단 적이 없다. 1988년엔 통일민주당, 1992년엔 신한국당, 2000년에 민주당, 2004년엔 자민련, 그리고 2008년에는 무소속이었다. 대단히 끈질긴 생명력이지만 그로 인해 이인재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치 특색에 따라 당명이 바뀌어 그렇게 된 적도 있지만 정치 입문 20수년 만의 기록치곤 말 그대로 변화무쌍이다. 정치계에서의 철새는 여전히 부정적인 단어이다. 많은 국민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오로지 이기는 쪽에 서기 위해 편안한 양지를 향해 이리저리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몰입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뻔히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좋은 쪽이나 힘있는 편에서 나쁜 쪽이나 약한 편으로 옮기는 것은 그래서 철새라고 하지 않고 소심파라고 한다. 정서적 용어인 철새의 벽을 뚫는 것이 정말 만만찮은 이유이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선택은 쉽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면 초반의 고생이나 중반의 고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용기 있는 자는 역경에 의해 시험된다. 비겁한 자는 여러 번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 번 죽기 때문이다. 언젠가 죽기는 마찬가지지만 바로 눈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니 선택은 그래서 모호하고 힘들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승에서의 선택을 끝냈다. 이인재 의원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있다. 앞에 많은 선택들이 다음 선택에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말이다.